안녕하세요. 브렌다입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다뤄볼까 합니다. 작년 저희들이 정부에 대한 10월 3일 혁명과 우크라이나가 정부에 대해서 한 거한 혁명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미 작년 10월 3일에 그 500만 명의 혁명은 사실 때를 놓친 것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일주일 만에 성공적으로 그 혁명을 완수했습니다. 저희들은 많은 사람이 동참했지만요. 여기는 단지 혁명당 2만 명으로 바로 대통령을 축출해내고 탄핵을 진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들도 비슷한 점은요. 우리 한국은 5천 년 동안 많은 사람의 침략을 받아왔고, 많은 나라의 침략을 받아왔고, 이 우크라이나도 헝가리아, 폴란드, 터키의 지배를 받으면서 많은 시련 속에 독립하지 못하고 종살이를 해왔습니다. 예, 자기들은 공산당이 좀 좋은 줄 알고 사회주의가 러시아와 예, 손을 잡으려고 했던 그 시절에 예, 완전 친유럽 세력을 몰아내고 완전히 러시아와 손을 잡고 크림반도를 넘겨주려고 했고, 물론 결론은 넘겨주었지만요. 독재로 갔던 이 대통령을 단 일주일 만에 축출해낸 혁명 사건입니다. 이분들도 우리들처럼 유튜브와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서 많이 알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여기는요, 키이우입니다. 여기에서 혁명당 2만 명이 모였는데요. 이 혁명당 이름은 바로 유로마이단입니다. 2014년 2월 18일 키이우에 2만 명의 시민이 모여서 대통령에 대해서 규탄을 했는데요. 이 사람들은 맨 처음에는 그냥 시위로 시작했는데 국가에서 바로 특수 진압부대 3천 명을 동원했고요. 총기와 무기 사용을 허락하였기 때문에 이 시위대도 총기로 무장해서 가격하게 함께 무력 충돌을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이날 여기는 75명이라 되어 있는데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게 되고 1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네, 바로 18일 이후에 이 소식을 들은 국민들은 전국적으로 일어났으며 또한 야당에서는 함께 한글을 하였습니다. 네, 우리 한국과 다른 점은요. 야당이 이렇게 이 기회를 타서 한거하지 못하고요. 이 독재 세력을 물리치지 저희들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 저희 독재는 아니지만, 네, 독재는 아니지만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려는 세력에 대한 규탄 세력이었지만요. 네, 하루가 지나니까 이 정부에서는 우리 휴전하자. 이렇게 해서 정부와 야권, 시위대는 하루 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참다 못한 이 유로마이단 시위대가 다시 카이우 시내를 장악하고요. 이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도시를 큰 정보기관을 불을 태우고요. 그리고 무력으로 충돌하였습니다. 이에 위협을 느낀 대통령은 도망을 갔는데요. 며칠 동안 맨 처음에는 3일 동안 병가를 내고 3일 동안 정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세게 항의하자 이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드디어 러시아로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이때 시대와 함께
야당은 바로 이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을 탄핵하게 됩니다. 또 이 틈을 타서요. 바로 유럽연합, 유엔과 같은 유럽연합에서는요.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렇게 시위하는 사람을 유혈 진압하여 많은 사망자와 부상자를 내게 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유럽연합 정부가 개입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이런 혁명단이 생겨서 정말 한글을 했다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요. 물론 피 흘림이 좀 있었겠지만 이때 야당과 함께 바로 정권을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참 저는 사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렇게 탄핵 위기에 있었던 이유는요. 친유럽 성향을 가진 서부와 또 친러시아 성향을 가진 동부로 나누어져서 이중 권력 상태에 있었는데요. 이때 이 대통령은 공산당원이었기 때문에 러시아가 원하는 정책,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친중이나 친부하고 그렇게 정책을 쓰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국회의 말을 듣지 않고 소수의 사람들과 독재를 하였고요. 이 대통령은 드디어 사람들이 이 대통령을 규탄하기 이르자 바로 러시아로 잠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게 탄핵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친러 정책을 씀으로 인해서 러시아의 아주 중요한 군사요지 크림반도를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쪽에 있는 동부의 그 공산당원들이 많은 동부의 사람들은요. 바로 이 크림반도를 러시아 국기로 바꾸면서 러시아로 자기들은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 야누코비치는요. 18일 유로마이단 봉기가 일어난 후 27일에 러시아로 피신하여 갔고요. 바로 가기 전에 22일에는 야당에서 이 대통령직을 해임하고 바로 축출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은 바로 일주일 만에 5일에서 7일 만에 모두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저희들 10월 3일 혁명을 정말 이런 혁명단이 생겨서 일주일 열흘을 지속했더라면 그리고 그 청와대를 장악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대통령처럼 3일 동안 병가를 쓰고 정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바로 도망가는 사실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시민들이 이렇게 시위대를 꾸며서 일어났을 때 바로 여당의 잘못한 점을 지적하고 조기 대통령 선거를 하기 원했고 또 이들이 잘못 바꾸었던 개헌된 것을 다시 옛날로 바로잡기를 원했던 봉기 내용입니다. 지금 이 야당이 시위대하고 손잡은 것은요. 이 야당이 우리 지금처럼 원래 여당이었던 겁니다. 여당이었는데 지금 야당이 되어서 바로 우리 문재인 정권처럼 사회주의 공산당으로 친러 우리는 친중이죠. 이런 정책으로 가려는데 이 시위대는 깨어서 혁명단을 만들어 완전 일주일 만에 장악해 버린 것입니다. 정말
저희들은 작년 10월 3일 때를 놓쳤고요. 그때 참가했던 사람들이 많이 실망을 하고 돌아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결국은 하나님 뜻이지만요. 물론 사람이 죽고 뭐 부상당하지는 않았지만요. 지금처럼 이런 선거 부정 사실까지 나오면서 여기까지 끌고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네, 제가 안타까운 것은 또 이렇게 시민들의 유로마이단처럼요 혁명이 일어났을 때는요 우리 미국 유엔이 들어와서 도와주고요 함께 진압해 주려고 또 도움을 주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우리나라 바로 국민들이 거세게 항의하지 못하고 또 야당도 이렇게 일어난 혁명단을 완전히 믿지 못하고 이때를 놓쳐버린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편에는요. 제가 이 우크라이나 이 대통령 야누코비치가 그 이후에 어떤 행위를 했나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다 얘기할 수가 없고 제가 다음 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우크라이나 큰딸이 지금 어디를 다니고 있다 했잖아요. 큰딸이 있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또 우리 한국과 아주 유사한 상황이고 우리 한국처럼 아주 사람들도 좋고 순한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공산 러시아에서 독립되었지만요. 아주 힘든 시절을 많이 겪었지요. 그러나 저는 우크라이나를 응원합니다. 화이팅! 우크라이나 화이팅입니다.